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금요일마다 우리 홍 원장과 함께 빅데이터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자 우선 홍 원장이 이 빅데이터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빅데이터가 말 그대로 이제 그 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전국 1,000명, 유권자 1,000명을 이제 그 표본으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 표본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전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몇억 단위까지도 올라가요. 네. 나중에 또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몇십만은 기본이고 몇억 단위까지도 올라가는데, 그 이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수집하기, 보통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데이터는 오늘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또 블로그, 또 이제 일반 언론 뉴스, 네.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또 유튜브, 이 6개의 그 온라인에서 그 어떤 특정 후보가 언급된 횟수를 한번 다 모아본 거예요. 네. 이렇게 모아본,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아본 숫자의 그 총량과 이제 흐름을 이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분명히 제가 이제 전제로 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론조사처럼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지지율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죠. 네. 관심도도 정치 고관여층의 관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유튜브 열심히 보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또 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 온라인에서 정치적인 이런 매체에서 뭐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신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다 모은 거기 때문에 관심도입니다. 관심도에서 지지율하고는 이제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관심도가 잠재적으로 지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반은 돼 있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는데 지지가 오를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빅데이터 언급량을 보면은, 이게 그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네. 한 석 달 그 열을 본 건데, 한동훈 22만 4,971, 오세훈 17만, 차이가 크죠. 그리고 홍준표 12만 9,891건, 그리고 이제 김문수 10만 6천, 그리고 안철수 8만 1,800, 그리고 유승민 3만 9천.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람 이름을 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빅데이터 분석 업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업체가 썸트렌드라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근데 이제 유료라는 게 좀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회원으로 가입, 돈 좀 썼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자기가 이제 분석어를 집어넣어서 기간을 정해서 이게 하면은 이게 다 분석이 나와요. 네. 어떻게 분석이 나오는지 뒤에 또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특히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맞아요.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장. 탁구 선수 출신. 그게 그래서 동명이인이 구분이 안 됩니까? 됩니다. 구별이 돼요?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탁구, 그리고 이제 같이 그 넘어가겠네. 대한체육회장, 뭐 이런 단어가 있는 거는 제외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사실 뭐 조금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지만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오세훈 선수랑 키 큰 선수, 예. 얼마 전에 국가대표도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감독도 오세훈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어요. 뭐 그건 분명히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본 숫자고, 누구한테 뭐 유불리 따지려고 저희가 한 건 아니고 한번 추세를 본 겁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만 따로 떼서 보니까, 자 볼까요? 앞에는 이제 빅데이터 총 6개 다 한 언급량이고, 거고요. 이 중에서 유튜브만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수가 한동훈 2만 건이 넘죠. 와, 2만 건이요? 네. 동영상 수가? 네. 그리고 그 석 달 열흘 동안, 그리고 네. 조회수가 3억 회가 넘죠. 3억 2,833만 예. 8,519건입니다. 그 현정이 우리 어벤져스의 저 3억 2,833만에 대한 기여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네. 그것까지 너무 한번 양보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할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2등이 홍준표 5,599건,
굉장히 오. 그 차이가 크죠. 이게 조회수도 4분의 뭐, 1이네요. 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고 김문수 5,569건, 그리고 오세훈 3,740건, 안철수 1,966건, 유승민 872건.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높진 않다. 이게 4달 동안 그러니까 세 달 열흘 동안 예, 석 달 열흘 1월 1일부터 음흠. 이렇게 잘라서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언급량 네. 추세 그래프를 한번 보죠. 언제 올랐나, 언제 많았나, 이거 조금 밑으로, 예, 딱 좋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는 1월달, 2월 중순, 초중순까지는 정치 복귀의 신호가 없었어요. 네. 당연히 그때는 언급량이 작았죠. 그러다가 2월 중순 넘어가면서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저게 그 중간에 확 오른 게 2월 26일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 국민이 먼저다 책을 발간한다. 아, 책 예, 발간한 책 발간. 날. 이게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다가 4월 3일 날 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4월 4일 날 4,892건. 아까 이제 책 출간일은 5,252건이었고, 그리고 어제 4월 10일 날 5,950건으로 가장 네. 이번 그 분석 기간 석 달 가장 연중에서 높네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 날.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것까지 하느라고 사실 오늘 새벽에 저걸 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저께까지 네. 포함시키느라고 음. 한번 봐야죠. 이게 뭐 한동훈 대표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본 거고. 그리고 한번 이게 그 비교를 해볼게요. 다른 그 여권 내 주자들하고. 네. 자, 첫 번째 비교는 누가 하고입니까? 저기 써 한동훈 있죠? 대 김문수. 저렇게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이름을 치면 저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네네. 나오는데 지금 이게- 보라색이 한동훈이고 그렇죠. 빨간색이 김문수. 예. 네. 김문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주별 흐름이 나오죠. 네. 아까 보면은 2월 중순, 2월 말, 2월 26일 날 한동훈 대표가 확 오르죠. 그 전에 김문수 1월 달에 김문수 장관이 지지율이 좋을 때 아, 뭐 그때 요때 좀 한번 착 올랐군요.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출마 선언하니까 또 올라갔고. 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죠. 이제 자, 한동훈, 밑에 홍준표를 볼까요? 한번 한동훈, 보시죠. 홍준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네. 아, 또 뭐 비슷하네요. 한동훈 그 대표의 그래프는 고정시켜 놓은 거니까 다른 사람을 계속 집어넣은 거죠. 이것도 홍준표 후보가 이제 2월 초 1월 말까지는 괜찮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후보 이제 그 출마 선언하면서 또 좋아졌고, 네, 그다음에 다음 한동훈, 볼까요?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때는 저 가다가 어디 그렇죠. 톡 튀어지는 게 있네요. 오세훈 후보가? 저게 아마 뭘까요? 아마 아마 이게- 저게 저 토어제죠. 토어제 거죠? 토제 저게 관심도니까 긍정이건 부정이건 다 있는 다 있죠. 거죠. 저게 긍정적인 언급도 있고 부정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네. 뉴스도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뉴스가 있고 좋은 뉴스가 있고 안 좋은 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저게 그리고 또 저 당시에 또 이제 뭐 압수수색도 있었고, 네. 예,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명태균도 예, 있었고. 예,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러다 다시 또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명까지 비교가 돼요. 자,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보겠습니다. 3명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게 유승민, 그 다음에 중간에가 안철수,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차이가 많죠. 이게 차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동영상 그건데, 제가 이걸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아까 숫자로 이렇게 제가 네네. 쳐놓은 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막 조작해서 쳐놓은 게 아니라 저렇게 한동훈 이름 치면 나와요. 저렇게 동영상 수 뭐 2,000 몇, 조회수 뭐 3억 얼마 이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해서 오늘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아, 어유 고생하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요즘은 여론조사라는 게 부정확하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가 요즘은 다 이 핸드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응답률이 떨어지고 또 이게 이제 조사가 정확치가 않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선거도 보면 빅데이터 중심의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관심도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중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빅데이터 업체에다 이제 그 회원으로 가입해서 쭉 이제 살펴보니까 결국은 대중들에서 관심사 뭘 했건 간에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나머지 후보들하고 합친 거하고 좀 비슷한. 그래서 국민의힘에요, 뭐 당직자가 있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이가 골수
안티 한동훈이에요. 네. 골수 안티 한동훈인데 사석에서 뭐라고 푸념을 했냐면 한동훈이 지지율은 별로 아직 뭐 회복은 안 되고 있는데 그 뉴스 뭐라고 해요? 뉴스 그 만들어내는 능력. 네. 예. 뉴스 메이킹. 예, 뉴스 메이커로서의 그 영향력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네. 한탄을 하더래요. 그게 이제 저 빅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사라는 게요. 여기 이제 언론인들인데 제가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대중의 관심이 많이 있는 아이템을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보죠. 그래야 기본 아닙니까? 관심이 없는 거 하고 이것 좀 보세요 하면 봅니까? 대중의 관심이 많이 모이는 그거를 아이템으로 해서 기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그래서 한동훈이 그 뉴스 메이커로서의 파워가 큰 겁니다. 네. 그 빅데이터를 보면 아까 그 안티 골수 반한 안티 한동훈 그 국민의힘 당직자의 푸념이 이제 정확하게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홍 원장님 다음에는요 우리 이현종 신조를 한번 넣어서 그 우리 차이에 따라서 우리 출연료를 좀 다르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방식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이게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여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언급량이 많고 관심이 많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행지수를 우리가 좀 더 이제 명확히 보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오늘 또 뭐 갤럽 여론조사 뭐 등 나오면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떠한 계기 등을 통해서 어떤 폭발하는 계기가 생길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런 여론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로 잡히지 않는 일반인들의 어떤 이 관심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가 금정구청장 선거 뭐 다 봤지만 실제 결과가 너무 차이 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또 이제 여론조사 문제점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이게 그 여론조사는 이 인구 우리가 저기 유권자 한 4천만 명 가까이 되죠. 네. 4천만 명 좀 넘나 그런데 그 중에서 1,000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샘플링의 예술이에요. 얼마나 샘플링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적확하게 이걸 대표성 있게 하느냐가 여론조사의 그건데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적인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엔 조사회사들이 하도 많아져 갖고 이거를 전문적이고 그 고비용의 그 고퀄리티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빅데이터는 그 말 그대로 있는 거를 그냥 다 긁어 모은 거기 때문에 일단의 관심은 거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속속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겠다, 지지한다라는 선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선 의원인가요? 김용우 전 의원, 국방위원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본인이 김용우 전 의원이 지금 동대문 어린가 갑인가 모르겠습니다. 동대문 갑에 작년 4월 총선에 출마를 했었죠. 오늘 이 올린 게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그 국방위원장까지 지냈어요. 김영호 삼선 의원. 예, 이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 이 한마디에 한동훈의 그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자신이 말이죠. 한 30여 년 이렇게 YTN 기자 출신이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한 30여 년 정치권에서 이것저것 별의별 종류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한동훈 같은 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처음이다. 처음이다 하는 거예요. 보면 한동훈이 그 AI 또 무슨 또 저기도 했었죠. 저 가상화폐 뭐 이런 전문가들하고 그때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거를 다 봤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본인이 느낀 게 한동훈의 지식은 그냥 책 몇 권 읽고 그 머릿속에 그걸 다 구겨 넣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또는 뭐 누가 참모들이 요약된 보고서 쌈박하게 만들어주면 그거를 딱 그냥 요점 정리해가지고 습득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거를 습득한 거를 가지고 하다못해 일상의 문제, 미래의 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로 다 이렇게 다 통섭을 한다는 건 다 이렇게 포용하고 포괄해서 그래서 이제 이 꿰뚫고 있다. 이런 정치인들은 내 평생 처음 만나봤다. 그러면서 한동훈만큼 준비된
그 대선 후보를 못 봤다 하면서 자기는 한동훈의 줄서기로 했다. 아하. 이런 얘기입니다. 네. 참, 이게 저렇게 참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참 드문데 말이죠. 김영우 의원하고 옛날에 뭐 잘 합니다. 기자 생활 같이 하셨죠. 네, 저보다 뭐, 조금 후배일 겁니다. 뭐 저도 어저께 만나봤는데 그 어저께 부부가 원래 기자였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어제 만나서 뭐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네. 저번에 좀 아깝게 좀 모르겠죠. 안 됐는데 다음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예. 뭐 저렇게 글을 올리신 거 보니까 뭐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자,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에 내려가서 산업체들, HD 현대 뭐 이런 데 이제 가서 쭉 해서 어제는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뭐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1000명 이상 모였더라고요. 예. 감독님 나중에 우리 그 단톡방 보면 저기 저 위에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어쨌건 항공에서? 항공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줄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이 지방 행보를 꽤 많이 했는데 오늘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울산에 가서요. 그 현대중공업을 갑니다. 네. 그다음에 또 원전 관련 시설에 또 찾아가고요. 이게 뭐예요? 그때 그 한동훈 대표가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당신 카드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난 직후에 북콘서트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네. 우리 한국에는 카드가 있다. 그렇게 바로 조선 아니에요. 조선. 근데 트럼프가 한덕수 대항하고 며칠 전에 통화하다가 조선 얘기를 먼저 꺼낸 게 트럼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한국에 그 저기 뭐 배 만들어 달라는 거 그 발주 많이 내겠다. 근데 거기가 이제 2시에 현대중공업 하고 그 협력사고요. 그 4시 30분에는 세울 원자력본부 방문인데 저거는 이제 에너지 정책.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요. 이 AI 혁명 시대에는 그 엄청난 전력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이거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래 복구하는 거를 넘어서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새로운 원전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광안리로 갑니다. 부산으로 가죠. 부산으로 갑니다. 해피워크 합니다. 부산에서 하룻밤 자죠. 오늘 1박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광안리에서 해운대로 넘어갑니다. 광안리 하니까 또 광어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 부산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내려가서 1992 티셔츠. 네, 롯데자이언츠. 그게 아주 당시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배승모 변호사는 네. 또 그걸 사입고 방송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랬어요? 뭐 반한동훈의 아주 그냥 대표적인 그 게 옷 돼 어떻게 있죠. 쓸까? 그래서 그 옷 어떻게 했나? 집에 가면 혹시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또 몰래 혼자 또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가서 조용히 당을 좀 이끌어갈 테니 왜 1992 티셔츠 입고 가서 저 난리를 치냐고 뭐 굉장히 시기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건 1박 2일 동안 저 티셔츠입니다. 그때 저게 롯데 뭐 저거 롯데자이언츠하고 그 관련이 있는 1992년 뭐 그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번에도 부산에 기적 부산이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 17개 의석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기대하면서 이번에 아마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